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 공부 365에서 꼰대를 만났다면 참아야 할까 싸워야 할까 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꼰대는 어떤 사람들일까?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본인의 생각만이 절대로 옳다고 믿고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알려주려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 개인의 개똥 철학을 보편적인 철학이라고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꼰대를 만났을 때 참아야 할까? 맞서 싸워야 할까? 이 역시나 상황마다 다를 것이다. 먼저 지속해서 보지 않는 꼰대를 만났을 때는 참는 것이 상책이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잠깐 대화한다고 꼰대 스스로 꼰대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주 봐야 하는 꼰대를 대할 때는 맞서 싸워야 한다. 기회를 봐서 단호하게 그만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단 맞서 싸우기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실력, 인정, 신뢰의 3박자를 먼저 갖추자. 저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에 더해서 꼰대의 정의에 또 하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무례한 사람입니다. 왜 미생에 나오는 마부장 같은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심하면 욕까지 하고 이런 사람이요. 꼭 상사라는 법은 없습니다. 동료 중에서도 다른 사람 무시하고 좋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맨날 핀잔만 주고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끼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해요. 조직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꼰대와 싸워야 할 때 어떻게 싸워야 효과적인지 책 무례함의 비용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꼰대와 싸워야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분노와 절망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무례함을 당하는 순간과 그 직후가 중요합니다. 이때 분노와 절망에 휘둘려서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면 자기 자신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심한 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발끈하고 대들면 상사가 야 이 새끼야 이랬다고 뭐 이 새끼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물론 양쪽 모두 악영향이 있겠지만 약자에게 더 큰 불이익이 돌아오는 게 보통입니다. 부장님에 비하면 제가 약자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황을 몰고 가면 자신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때 마음 챙김 같은 태도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명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해봤자 손해다. 이런 점도 알 수 있고요. 상대의 무례한 말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갚아주겠다는 유혹,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되갚아준다는 건요, 상대방만큼 비열해져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실제로 되갚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내 평판만 나빠지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례함을 갚아주는 것보다는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방법은 꼰대와 마주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상대의 무례한 행동을 끊어내고자 한다면 상대와 마주하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상대가 무례함을 멈췄을 때 나에게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거죠. 당장 무례한 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면은 그래서 상사가 지시하는 일을 더 잘하게 되면은 그래서 팀의 성과가 더 높아지게 된다면 이렇게 상대에게도 이득이 되는 점이 있다는 거를 찾아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득의 기조로 대화를 이어가려면요. 안전한 환경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증인을 대동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상대나 나나 서로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경청이에요. 상대방이 가해자이지만 그렇다고 뼛속까지 나쁜 사람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무례한 언행은요, 나쁜 마음보다는 무지나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주고 경청하는 여유를 갖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상대의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도 있고요. 그런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꼰대에게 무례함을 멈추라고 요청하는 것은 일종의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잔소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잔소리 듣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꼰대와 싸울 때에도요, 피드백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beef입니다. 먼저 be, brief, 간단 명료하게입니다. 가뜩이나 듣기 싫은 잔소리를 길게 하며 그 누가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가급적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I, informative, 정보 중심으로입니다. 피드백을 하다 보면요, 상대방을 평가하고픈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러면 대화가 감정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부장님 그거는 인간성이 덜 된 거죠.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뭐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보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듣기 싫은 잔소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중심으로요, 사실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장님이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F, friendly, 우호적으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로부터 방어적인 태도를 끌어내면 상대를 설득하지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무례함을 멈추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F, firm, 단호하게입니다. 상대에게 우호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요, 상대의 무례함까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화를 마련한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얻어내야 할 것은 단호하게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꼰대랑 대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자리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단호할 때는 단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꼰대와 싸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다음 방법을 참고해서 효과적으로 싸워보도록 합시다. 첫째, 분노와 절망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둘째, 가해자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대화하자. 셋째, beef로 대화하자입니다.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셨으면 제가 말은 싸우자라고 했지만 사실상 내용은 상대와 협상하거나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상대가 꼰대라고 해도요,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피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무례하게 대해서 내가 불행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그 무례함을 멈추고 행복해질 수 있을지 똑똑하게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꼰대를 만나면 무작정 참거나 죽자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더 똑똑하고 영리하게 상황을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노력을 해보도록 해요. 저는 이런 거야말로 진짜 고수의 처세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